이전 영상에서 수요 곡선의 기본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시장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화초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달러일 때 원래 수요 곡선에서 화초 수요량은 5단위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20달러일 때 새로운 수요 곡선에서 화초 수요량은 8단위입니다. 16달러에서는 화초 6단위에서 9단위로 증가합니다. 12달러에서는 화초 7단위에서 10단위로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는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소위 수직적 수법을 사용하여 수요 증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수량에 대한 지불 용의가 모든 수량에 걸쳐 더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번째 단위의 경우 사람들은 그 단위에 대해 20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요 곡선에선 사람들이 그 단위에 대해 32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요의 증가는 모든 시장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수직 수법으로 보자면 제시된 수량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액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 감소는 수요 증가의 정반대입니다. 곡선이 좌하향 이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이제 20달러일 때 사람들은 실내 화초 2단위만 사고 싶어 합니다. 16달러일 때 실내 화초의 수요가 6단위에서 3단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동일 수량에 대해 지불 용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째 단위의 경우 사람들은 그 단위에 대해 20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단위의 실내 화초에 8달러만 지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 이동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소비자들이 모든 가격대에서 재화를 더 많이 사거나 덜 사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뭐가 있을지 적어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이 목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여 이 목록을 스스로 재생성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 수요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5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소득, 인구, 취향, 관련 재화의 가격, 마지막으로 미래 예측이 그것입니다. 소득 변화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득 변화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재화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다수 재화의 경우 여러분의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식사를 생각해보세요. 그럴 여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소득 증가로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재화를 정상재라고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재화는 정상재입니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해서 정상재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재화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 실제로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를 열등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열등제의 사례로는 인스턴트 라면이 있습니다. 매우 저렴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아마도 캐비어나 스테이크를 더 많이 살 거고 인스턴트 라면을 더 적게 살 겁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인스턴트 라면의 수요 곡선은 좌하향 이동합니다. 이제 인구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인구가 변하면 재화의 잠재적 구매자 수도 변합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보청기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아마도 보청기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보청기가 어느 가격이건 수요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할 재화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취향의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취향은 주관적이며 항상 변합니다. 새로운 정보, 패션, 유행은 모두 취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알려진 케토 다이어트나 원시인 다이어트와 같은 것이 대중화된다면 말입니다. 글쎄요. 사람들은 밖에 나가 더 많은 햄버거를 사 먹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면 햄버거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햄버거 생산에 대한 윤리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불거진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햄버거를 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햄버거를 덜 사거나 아예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햄버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다음으로 관련 재화의 가격이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대체재부터 시작합니다. 대체재는 말하자면 서로 대체 가능한 두 가지 재화입니다. 둘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 기능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핫도그와 햄버거를 생각해보세요. 둘 다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핫도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핫도그의 대체재인 햄버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제 더 비싼 핫도그 대신 비교적 저렴한 햄버거를 사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즉, 햄버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핫도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햄버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와 정반대입니다. 핫도그는 이제 더 저렴해졌고 햄버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핫도그를 사는 비용이 더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두 재화는 대체재라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관련 재화가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보완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완재는 두 가지 재화가 함께 사용되어 서로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재화입니다. 햄버거의 가격이 인상된다고 칩시다. 햄버거의 보완재인 햄버거 빵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햄버거를 사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햄버거 빵을 사는 사람도 줄어들 것입니다. 햄버거 빵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반대 상황을 고려해보면 햄버거의 가격이 인하되면 햄버거 빵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즉, 햄버거를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햄버거 빵을 사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햄버거와 햄버거 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두 재화는 보완재입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햄버거 생산자가 원하는 것은 핫도그 가격이 오르고 햄버거 빵 가격이 내려가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인기가 폭발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예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시장 가격에 대한 미래 예측일 수도, 시장 이벤트에 대한 미래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콘솔을 생각해보세요. 현재 11월이고 사람들이 12월 연말 세일에서 게임 콘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면 콘솔 구매를 몇 주간 미뤄둘 수 있습니다. 그 콘솔에 대한 수요는 나중에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 수요는 감소합니다. 또는 배터리를 생각해보세요. 거주 지역에 큰 허리케인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허리케인이 강타하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거나 아예 배터리 구경조차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현 시점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는 뜻으로 따라서 허리케인이라는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은 현 시점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의 재화 가격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면 일반적으로 현 시점 수요가 증가합니다. 소비자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미래 가격을 예측하여 현재 지출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수요의 이동 요인 목록입니다. 이제 수요의 이동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으므로 이러한 이동 요인 목록을 직접 재생성하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인구 증가? 부의 증가? 인기 폭발 품목의 등장일까요? 반대로 모든 가격대에서 재화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걸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목록을 암기할 필요 없이 수요 이동 요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